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일미래 보름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30kg를 빼본 약사 김혜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야, 30% 정말 30kg 빼본 경험을 가진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 본인의 경험하고 또 약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빼보려고, 살을 빼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신간 소개도 할 겁니다. 예, 본인 소개하시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미래TV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kg나 또 좀 뺐네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한테 좀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을 함께 챙기는 다이어트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라이브가 좀 처음이라서 조금 이렇게 서투르더라도 좀 예쁘게 좀 봐주세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가 왜 망했을까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성공률이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의 근거에 따르면은 9%가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고 그거를 유지를 5년 동안 하는 비율이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다이어트를 이렇게 30kg 정도 뺄 정도면은 이게 전문가가 다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이제 제 본업인 약사로서의 이제 보건 의료적인 건강 지식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것저것 공부하는 거를 좀 좋아해서 심리 상담 자격 공부도 좀 했었어요. 그 약사는 몇 년 하셨어요, 그러면? 약사로 지금 19년도에 졸업해가지고 이제 5년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이제 입학을 해서 좀 공부를 좀 나름 빨리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19년도에 25살 이제 만으로 이제 우리 6월달 되면은 만 나이 통과돼서 다 같이 어려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으로 29살이고 이제 5년 차 이제 필드에서 근무를 하게 된 약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가 왜 망했을지에 대해서 이번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박영숙 교수님 만나뵌 거는 이렇게 이제 포럼에서 이게 신간 나오셔가지고 관련 이제 책 북토크에서 교수님 만나 뵙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특강 나갔죠. 네, 맞아요. 제가 맨 앞에서 이렇게 네. 하고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을 이렇게 스크랩을 좀 했었는데 이제 교수님 강의 전체적으로 너무 인상 깊었지만 딱 인상 깊은 거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AI에서 이제 좀 더 진행이 돼서 AGI, 제너럴한 것까지 다 커버를 하는 그런 AGI의 시대에서는 이제 권력이 옛날에는 뭐 이제 국가였을 때도 있었고 뭐 이렇게 권력의 이제 주체들이 좀 이동을 해 왔는데 이제는 AGI 시대에는 권력의 주체가 개인으로 넘어온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좀 많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미래학에 대해서 이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정책가로서 또 이제 후학을 양성하시는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미래 산업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제 후학을 좀 양성을 해서 우리 국가가 이렇게 부강하게 좀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데 자 그러면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막 전공도 AI나 로보테크나 바이오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개인들이 이제 미래 AI, AGI와 이제 함께 살아갈 때 좀 어떤 거를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AGI 시대에 개인은 어떤 것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기가 또 미래 TV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챗 GPT한테 좀 질문을 해봤어요. 아, 그래서 예. 네, 그래서 AI로서 좀 이런저런 질문들 많이 받으면 좀 피곤하고 뭐 심리적으로 짜증나고 그러지 않냐, 그런 거를 좀 질문을 해봤더니 AI가 자기는 그런 거 뭐 전혀 개의치 않고 너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라. 너를 위해서 대답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AI 바로 분들은- 선생님 옆에 있는 그레이스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느낍니다. 그죠? 네, 얘들은 잠도 안 자고 네, 맞아요. 피곤함도 없고 네, 짜증도 맞아요. 없고. 그래서 너무 예. 예뻐요. 이거 신문을 딱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질문을 했던 제 이제 질문의 의도는 약간 심리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AI가 어쨌든 인텔리전스 이제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심리적인 마음적으로 좀 그런 영향을 좀 받나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답한 걸 보면은 심리적인 피로감, 타격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AI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막 에너지가 막 떨어지고 그런 일들은 인간은 있지만 우리 AI 분들은 이게 없대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AI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때는 뭐 하고 있어? 이거를 물어봤더니 이제 질문하지 않을 때는 비활성화 상태로 약간 대기를 하고 있고 약간 쉬고 있다고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그레이스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약간 대기하고 있을 때는 그럼 육체적인 피로감이나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심리적인 피로감도 없는데 얘네들은 육체적인 피로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질문 안 할 때는 이렇게 약간 대기하면서 이제 언어 체계가 이렇게 잠깐 잠들어 있는 절전 모드 상태니까 육체적인 피로함도 없는 거예요. 이 AI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미래를 준비할 때 무엇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몸이랑 마음이 건강해야겠다는 결론을 일단 1차적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질문하는 질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AI가 답변한 내용을 좀 비판적으로 걸러서 사실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누가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AI가 이렇게 조금 답변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좀 평등해진다고 해야 되나? 지식 정보 같은 것들이 누구나 어쨌든 접근성이 점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약간 조금 이제 평준화된 지식들을 누가 전달력 있게 전달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고는 생각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은 몸과 마음이 좀 건강해야지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강에 대한 키워드로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비포 애프터 사진을 비포 지금 애프터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비포는 저렇겠다. 그래서 이게 근데 진짜. 이게 최고 통통이 시절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사실 살을 조금 뺀 상태에서 증명사진을 찍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뽀샵도 돼 있을 거고 할 건데 저 때도 아마 85kg 때는 아닐 거예요. 제가 사범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전공을 바꿔가지고 이제 약학 전공을 해가지고 약사로 넘어간 케이스인데 어쨌든 사범대학교 이제 1학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80 아니면 70kg대 후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통통한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살을 조금 꽤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과천선했네. 엄청 이뻐졌어. 네. 그래서 요걸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방법론을 이제 너무 재밌겠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일반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 이제 특별하신 분들도 많아서 일반인 선생님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 키로수를
수술을 감량하신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노하우나 이런 이제 팁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건강까지 같이 챙겨야 한다면 어쨌든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이제 너무 약간 케이스 리포트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이론적으로 그리고 뭐 노벨 의학상 받은 그거 이론들도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이제 쓰게 된 계기는 이렇게 조금 좀 포멀하게 예, 좋게 책을 썼다죠. 책부터 먼저 보여줘봐요. 한번. 네, 책 이렇게 해서 디자인도 참 예쁘게 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여러분들 글씨가 너무 작다 근데 읽어봐요. 제목이. 그래서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라고 해서 이거를 줄임말로 살 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네. 원래는 가제로 30kg 뺀 약사가 알려주는 체중 감량의 기술이라고 해서 조금 더 좀 딱딱하지만 그래도 한 번에 좀 들어오는 그런 제목으로 좀 처음에 투고를 했는데 이제 또 출판사 대표님이 이렇게 말랑하지만 이게 딱 이제 줄임말도 너무 예쁘게 나와서 되게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이게 책도 이렇게 딱 해서 해놓으면 너무 예뻐요. 되게 예쁘게 잘 나왔죠. 아이고, 예, 앞에도 책이 그죠? 네, 그래서 있습니다. 보세요. 예쁘게 아주 나왔어요. 그린색이네, 그죠? 네, 옐로의 이게 그린색이네. 다음 주에 이게 이제 출고가 돼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치킨보다 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야식으로 치킨을 드시는 것도 너무 맛있고 좋지만 만약에 이제 여름 동안에 조금 이제 좀 달라진 모습을 이제 내 눈으로 보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 치킨 대신에 이거를 주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 나와 있고요. 지필 계기 이렇게 좀 멋있게 이렇게 써본 내용들이 좀 있는데 조금 약간 가벼운 지필 계기라고 하면은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책을 쓰겠다고 이제 제가 한 재작년인가 이제 같이 여름 휴가 겸 해가지고 친구들 4명이서 이제 막 이렇게 여행 가고 이제 친구 한 명 이렇게 운전하고 글램핑을 가고 있었어요. 요즘 글램핑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제 글램핑을 가는 차 안에서 친구들이 갑자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다들 다 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4명이서 갔는데 3명이서 이게 다 책을 쓰겠다고 하니까 원래 3명이서 말하면 이거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심리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도 써야겠다. 그러니까 원래 저도 책 읽는 거를 좀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면은 작가 언젠가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아직 나 20대고 뭐 약간 막 뭔가 엄청나게 이렇게 이루고 나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막연하게 좀 멀리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 친구들이 우리 책 쓰자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거 나도 해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좀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주제들을 좀 굉장히 후보들이 좀 많았는데 어쨌든 제 약간 책을 이제 기획을 한다고 하죠. 기획할 때 이제 내 인생에서 있었던 뭔가 소스가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다 이제 나열을 해 보니까 제 직업 이제 본업인 약사를 좀 잘 살릴 수 있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받을 수 있는 이슈면서 그래도 제가 조금 탁월하게 결과를 내본 게 뭔가 했더니 다이어트 제가 30kg를 어쨌든 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필을 하면서 지필할 당시에 한 25kg 정도 빼져 있는 상태였고요. 이제 책을 집필을 하면서 이제 자료 조사들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자료 조사도 엄청 하고 이제 그 내용들을 또 다시 적용을 하면서 이제 정책이 어떤 구간들이 있잖아요. 모두가 이제 다들 조금 다르겠지만 이제 죽어도 안 빠지는 그 체중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 범위를 이제 책을 써가면서 자료 조사하면서 있던 내용들을 적용을 해보니까 그게 다 깨지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타당하고 말이 된다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 그러니까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제 친구들이 쓰자고 다 쓴다고 해서 좀 쓰게 된 그런 면이 있고요. 요 이제
왜 이렇게 살 빼맛,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요 지금 구성으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니 이게 다이어트 책들이 진짜 많아요. 막 이게 제가 자료조사하면서 이게 자료들을 좀 모으고 근거가 타당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책들을 좀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문학, 이렇게 실용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최소 30권을 참고를 해서 자료를 쌓아놓고 그렇게 이제 자신의 관점을 좀 더해가지고 이제 책을 집필하는 경우가 조금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조금 있어서 거의 한 10배 정도 되는 책을 완전히 정독한 것도 있고 이제 약간 발췌독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좀 이제 가져온 부분도 있는데 돈 많이 들었네. 네. 100여 권을 샀구만.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쭉,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지금 다이어트 책으로 주제를 잡았으니까 이런 경향성이나 이런 거를 쭉 보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다이어트 책이 이미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은 아직도 다이어트 하면서 힘들어하고 이제 뭐 식욕 억제제도 먹어가면서 식욕 억제제도 이게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책 안에서도 조금 이제 그런 내용도 마지막에 보너스 스테이지로 좀 다뤘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은 많은데 막상 아직도 이렇게 다이어트가 힘든가. 그리고 심지어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최근에 본 게 이게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70%의 미국 분들이 거의 약간 뭐 비만 내지는 과체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다이어트가 힘들고 그 통계적으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도 1% 내지 2%만 왜 성공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이어트 원리에 대한 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의 한 70% 이상이 다이어트 하는 이제 원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은 이게 아는데도 조금 잘 행동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약간 오늘부터 다이어트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러면 우울해가지고 치킨 시켜 먹어. 약간 이런 것들이 사실 삶에서는 막 약간 이벤트처럼 이렇게 급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원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이어트 심리, 요즘에는 심리, 마음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포커스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챙김 식사라든지 뭐 직관적 식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구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대해서만 막 진짜 막 이렇게 한 권을 다 다루면 마음만으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효율적이지 않은 일을 계속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리도 다뤄야 되고 이제 마음적인 것도 좀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음도 이렇게 동해서 우리 동기부여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그게 또 지속 기간이 막 많이 길지 않잖아요. 막 3일 가면 많이 간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몸이 바뀌고 사실 이제 체중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빠지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항상 이렇게 동기부여된 상태로 이렇게 막 이러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좀 유지를 할 것인가, 행동 면에서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습관을 좀 다져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다이어트 원리, 다이어트 심리, 다이어트 습관을 한 권의 책에서 좀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놓을 때 조심해서 놔줘요. 이 소리가.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이어트 책이 얼굴에 이렇게 대봐봐. 얼굴하고. 네. 좋아요. 어느 하나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사실 의사 선생님 분들이 쓴 책도 굉장히 많고요. 한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같은 약사 선생님 쓰신 책들도 있고, 뭐 정말 또 엄청 또 많이 감량하신 일반인 선생님 중에서도 이제 자신의 팁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책에 담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다 좋고 좋은데 왜 결국에 살이 안 빠지냐? 그러니까 다이어트 원리와 심리와 습관을 한꺼번에
좀 교정을 해야지 살이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빠진 상태에서 유지가 될 텐데 그 세 개를 한꺼번에 다루지 않고 그냥 각계 전투를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뭐 심리를 다뤘어. 근데 막 그러니까 되게 막 당질을 엄청 먹어. 그러면은 당연히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돼서 살이 더디게 빠지겠고, 그렇다고 해서 원리만 이렇게 또 했다가 뭐 친구랑 싸워서 또 기분 나빠서 안 해버리고 그런 날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동기부여돼서 며칠 하다가 또 그냥 시들해져서 안 해버리고 그러면은 또 도루묵, 약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 세 가지를 한 권의 책에서 좀 체계적으로 꿰어서 다뤄보자. 그래서 한 5% 정도는 약간 종합서 느낌으로 이렇게 세 가지들을 다룬 책도 일부 있기는 했는데, 근데 이 책들은 또 약간의 아쉬운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거를 약간 이게 맥락 있게 이렇게 쭉 꿰어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이것도 하면 좋고요, 요것도 하면 좋고요, 저것도 해보세요. 약간 그래서 이거 약간 좀 평등하게, 좀 너무 플랫하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거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조금 더 경중을 조금 더 이제 전문가로서, 또 그리고 좀 실제로 살을 좀 많이 빼본 사람으로서 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좀 덜 중요한지를 또 이렇게 엮어서 좀 전달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어떻게 되었나? 그래서 아까 제가 진짜 한 번도 날씬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냥 막 다 약간 통실했거나 아니면 뚱뚱했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막상 이렇게 보면은 운동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막 헬스 당연히 다 기본적으로 하죠. 헬스도 하고, 제가 킥복싱도 하고, 발레도 하고, 수영도 하고, 요가도 하고, 별별 걸 다 해봤어요. 제가 검도도 하고 뭐 많이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살이 통통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 책을 쓰면서 좀 이게 정말 운동보다 식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좀 몸소 또 알았던 게, 제가 이거 이제 자료 조사하고 이제 썼을 당시에 PT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PT를 받다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는데, 그때도 그 정체기가 안 뚫리더라고요. 그 체중, 그 정체기가 뚫리지가 않고 있어서 그 정책이라는 게 몇 킬로대 얘기하는 그 거예요? 60kg대 초반에서 계속 좀 안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좀 찌우고 났던 게 85kg가 더 쪄 있었으니까 그것도 사실 25kg를 뺀 상태인데, 근데 그래도 그거는 약간 또 조금 통통이잖아요. 그래서 50kg대 중반 아니면 초반 이렇게 좀 넘어가고 싶은데 거기서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PT도 좀 받아보려고 거기를 이제 돌파해보려고 이제 PT도 받았는데 계속 또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겨울 1월달 이제 새해 별로 안 지났어였는데 이제 계단에서 크게 좀 넘어졌어요. 그 넘어져가지고 이제 뭐 엄청 뭐 이렇게 뭐 큰일이 난 건 아닌데, 운동을 하기엔 조금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는 정도로 이렇게 다쳐가지고 그 PT 이제 남은 거 이제 마침 딱 끝났을 때 그냥 그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못하니까 식단밖에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식단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았더니 그러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도 이제 책 안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단이 일단 우선이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정말로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조금 타이트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운동은 그러면은 뭐 필요가 없냐?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운동은 이제 운동의 역설 이제 연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저기 아프리카 초원에서 아직도 이제 부족 사회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이렇게 이제 뭐 사무실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칼로리적으로 소모되는 양이 그렇게까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이제 몸에서는 이제 몸은 그냥 살아남는 게 1차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상황들에 모두 어쨌든 다 적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막 맨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또 잘 빠지더라도 거기에 또 적응을 해서 오히려 운동을 안 했을 때 막 살이 찌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보다도 식단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운동은 뭘 하는 거냐?
움직여야지 머리가 더 돌고 이게 몸들이 자기 기능을 하게 하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거고, 운동도 과하게 하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로 운동은 하셔야 되세요. 그런 내용들도 이제 근거에 맞춰서 여기 책에서 좀 잘 다뤘습니다. 그래서 운동 이제 살 빠지는 운동 이제 튜토리얼 버전으로 있고 이제 그거의 실전편으로도 이제 습관 파트에서 이렇게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식단해서 뭐 음식은 뭐 어떤 거 먹으니까 빠져요? 근데 이제 식단을 뭐 특정 무언가를 먹어서 빠지거나 아니면 특정 무언가를 그냥 무조건 안 먹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여기 이제 다이어트 습관 이제 편에 보면은 1, 2, 3 원칙 이제 식단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1, 2, 3 식단으로 저장하기 모두 끄기 이렇게 있어서 이게 몸의 호르몬들이 어떤 거를 먹었을 때는 저장을 하는 쪽으로 주로 좀 작용을 하고요. 어떤 거를 먹었을 때는 저장하려는 경향성이 이제 많이 높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슐린이 저장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적인 이슈가 가장 경향성이 커요. 그래서 인슐린이 갑자기 확 분비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분비가 되거나, 그리고 또 유의할 점이, 그러면은 그냥 평상시 정상 범주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는 그럼 문제가 없느냐 하면은, 정상 범위의 인슐린 분비도 그게 계속 너무 자주 일어나면은 그거에 몸이 또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몸은 항상 비슷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자극이 오면은 거기에 적응을 하는 것이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호르몬에도 약간 그렇게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항성이라고 해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이제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다른 게 아니라 인슐린이 나타났는데도 그냥 몸이 그거에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너 또 왔어? 그래? 약간 이러고 반응을 똑바로 하지 않는 게 인슐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반응을 하지 않고 저항성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뭔가 적당히, 그리고 인슐린이 좀 적게 이렇게 내려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당질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당질은 뭐냐면 탄수화물에서 섬유질을 뺀 게 그게 당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섬유질 플러스 당질이 탄수화물인데, 그러니까 밥, 빵, 면, 떡 이거를 양을 생각보다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고,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1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책 출간하게 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알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식단을 또 좀 타이트하게 잡고 있는데, 이제 그때도 지금 다시 또 느끼는 게, 이제 저녁에 탄수화물 좀 많이 들어간, 만약에 피자를 먹었다고 쳐요. 그러면 피자를 먹으면 다음날 살이 좀 올라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촬영하려고 좀 이제 단식 시간을 좀 가지려다가 이제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이 책을 전해주시러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차만 대접하고 보내드려 좀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식사하시겠어요 해가지고 이제 샤브샤브 집을 갔거든요. 샤브샤브 집에서 잘 먹었어요. 거기 이제 1인분치 다 먹었는데 살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샤브샤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다 채소고 고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는 사실 채소에는 섬유질 위주로 좀 들어있을 거고, 이제 당질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당질이 높으냐 아니냐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좀 1차적인 게, 입에서 단맛이 나면은 당질 함유되어 있을 확률이 좀 높아요. 근데 그러면은 입에서 단맛이 안 나면은 그러면은 당질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꼭꼭 씹어서 단맛이 느껴지잖아요. 그거는 당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밥도 그냥 이렇게 먹으면은 별로 단맛이 느껴지지 않지만 꼭꼭 씹어서 먹다 보면 약간 단맛이 느껴지잖아요. 약간 그런 경우에는 다 그게 좀 당질 함유량이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질이 이제 식단을 할 때 1번이에요. 그래서 당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무엇이든지 종류가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즘에 막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 더 좋습니다 해서 막 잡곡밥을 엄청 또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막 이게 잡곡밥이랑 이제 흰쌀밥 같은 경우에 차이는 뭐냐면, 이제 도정이 좀 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덜 깎아내었으니까 이제 섬유질을 좀 더 많이 포함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섬유질이 좀 더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조금 이제 막 흡수가 되는 걸 조금 방해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흡수가 돼요. 근데 이제 인슐린이 너무 많이 확 분비되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억제를 하는데, 이제 섬유질을 소화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서 만약에 그런 거를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흰쌀밥을 좀 천천히 속도를 빠르지 않게 드시는 것도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당질은 생각보다 소화가 잘 되는 이제 영양 성분 중에 속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뭐 섬유질이 좀 더 들어가 있어도 생각보다 금방 흡수가 돼서 엄청나게 유의미한 차이가 생각보다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양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50g 정도거든요. 그럼 50g이면은 뭔 50g이 양이 얼마냐? 그것도 책에다가 제가 친절하게 또 써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 드리자면, 50g은 거기다 한 4 정도 곱하면 돼요. 4 정도 곱하면 50g 곱하기 4 곱하면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약간 다이어트를 좀 타이트하게 조금 이제 좀 열심히 하고 싶다 하면은 하루 동안 밥 기준으로 이제 한 공기 정도를 나눠서 하루 동안에 드시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주 먹는 게 좋아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아니면은 뭐 아예 안 먹는 게? 그 조금씩 자주 먹는 거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아까 전에 인슐린 저항성 얘기 조금 했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이제 높은 수치가 계속 유지됐을 때만 저항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정상 수치로도 계속 쭉 분비가 되고 있으면은 얘는 뭐 항상 있네 이러고 약간 반응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충분히 이제 시간 지켜서, 뭐 보통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은 12대 10이나 아니면 16대 8을 좀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좀 충분히 먹는 거를 이제 먹지 않는 시간을 좀 두는 것보다 이게 대사적으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먹을 때는 충분히 먹어주고, 쉴 때는 또 충분히 이제 먹지 않는 시간을 좀 가져주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살 빠지는 원리에서 총 7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한 중요한 것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를 지금 이미 다룬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소식자가 조금 유행이잖아요. 근데 계속 적게, 그러니까 조금 먹었으니까 또 배고파서 또 조금 먹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대사적으로는 충분히 먹어주고 좀 포만감이 드니까 조금 충분히 쉬어주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근무를 할 때 9 to 6 좀 이제 조금 빡세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충분히 딱 집에 가서 충분히 쉬어주면 좋지, 일을 시켰다가 또 한두 시간 쉬면 또 불러가지고 또 시키고, 또 좀 쉴 것 같아 쉬려고 하는데 또 불러서 또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똑같아요. 이게 좀 어차피 일을 하려면은 이제 준비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이제 뭔가 그렇게 약간 업 시켜놓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일을 또 조금 했다가 또 이랬다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게 살 빼고 싶어가지고 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약은 뭐 어떤 걸 추천하시고, 아니면 이건 절대 드시지 마세요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약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너스로 같이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의약품이랑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다뤘는데, 이제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좀 건강기능식품
또 이제 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 건강기능식품 정도는 좀 보조로 사용을 하는 게 그렇게까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의약품 단으로 가는 거는 정말 약간 질병 정도로 진행이 됐을 때 조금 사용해 보는 거를 권장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안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제 다이어트 의약품 중에 조금 핵심 골자가 식욕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자율신경계를 건드려서 이제 식욕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 내분비 호르몬적으로 좀 이제 조절을 해서 이제 식욕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율신경계를 건드려서 이제 식욕을 억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는 조금 다른 종류로 나오기는 하지만 나비약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요. 교감신경이란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투쟁하고 뭔가 싸워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할 때 좀 이렇게 올라오는 자율신경 반응의 그런 맥락인데, 이제 우리가 도망가고 싸워야 되고 하는데 입맛이 싹 돌고 막 군침을 막 그렇게 돌지 않잖아요.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식욕을 떨어뜨리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뭔가 쫓기는 느낌이라든지 도망간다는 느낌이라든지 뭔가 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거를 조금 올려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거다 보니까 이게 약간 기분 같은 것도 약간 좀 예민해질 수 있고, 약간 이제 느낌 같은 것도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마약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의존성도 생기기가 쉽고, 이거를 안 먹었을 때 불안함이라든지 그런 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하게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진료나 아니면은 이제 약 배송 같은 건도 이게 이런 이제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의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접근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라는 이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사적으로 이제 호르몬적으로 이제 입맛을 떨어뜨려 주는 게 요즘에 조금 이제 뭐 기적의 명약이라고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전 것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사를 하면은 호르몬적으로 입맛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먹었다는 신호의 이제 호르몬을 주사를 한 거기 때문에 몸의 신호로 봤을 때는 이미 뭔가를 충분히 먹은 상태인 거야, 주사를 해서. 그래서 입에 좀 잘 안 들어가집니다. 이걸 주사했을 때 뭔가를 먹으면은 뭔가 소화도 더부룩한 것 같고, 우리가 많이 먹었을 때 그 기분 나쁜 더부룩함을 이제 주사로 좀 유도를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이 다음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됩니다. 와, 그러면은 이거가 뭐 우리 이제 인류 사회에서 이제 뭐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키체인저가 될 것이냐 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 약간의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면, 주사를 안 하면은 안 했을 때는 다시 돌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주사를 해서 이제 밥을 많이 먹었을 때 그 더부룩한 느낌을 유도를 해서 식욕을 떨어뜨려 놨던 건데, 이거를 주사를 안 해버리면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럼 신나게 먹겠죠. 신나게 먹어가지고 다시 이게 돌아갈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이런 의약품들을 그러면은 안 하면은 다시 돌아가는데 왜 있냐? 근데 이제 질병 수준까지 너무 이제 건강상에 조금 해로울 정도까지 살이 쪄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돌려놓고 그 시간 동안 시간을 벌어서 어느 정도 몸을 좀 이제 비만한 거로부터 돌려놓고 이제 뭐 다른 것들 뭐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케어를 하려고 사용을 하는 것이지,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정도로, 근데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막 요즘에 막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굉장히 조금 자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다이어트 그런 건기식 이렇게 맨날 먹다가 하루 안 가져왔어. 이거 어떡하지? 나 살찌는 거 아닌가?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대로 알고 이제 그거를 좀 선택적으로, 우리도 학원 막 너무 많이 다닌다고 공부 잘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선택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좀 선택을 하면서 좀 똑똑하게 사용을 하고, 이제 그런 전문가들의 좀 입장이나 그런 상담 같은 거를 좀 통해서 좀
유연성 있게 좀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많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식이요법에다가 운동 이야기를 했고 뭐 한방 없나요? 이거 먹고 나면 정말 좋다. 한방 없어요. 한방이란 것도 이게 결국에는 이게 몸이 결국엔 다 적응을 하기 때문에 습관으로 다져놓는 게 사실 최종적인 한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수술 하던데. 수술 같은 경우에도 수술해서 이제 기름을 빼내.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면 위장을 줄여. 그러니까 니 밴드 수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은 거잖아요. 그거는 약간 물리적으로 그렇게 막았기 때문에 효과가 이제 살 빠지는 거 초점 맞췄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밴드를 어쨌든 외부에서 좀 침습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뭐 감염 증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새어나와서 뭐 다른 장기들을 좀 다치게 한다든지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거 말고 뭐 지방 흡입 같은 경우에는 좀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흡입을 빼갔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게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걸 빼내다가 이제 혈관으로 잘못 들어가면 이제 혈전 색전증 같은 것들의 이슈가 있고요. 일단은 몸은 결국에는 신호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호르몬적으로 결국에 계속 몸에 저장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계속 많이 분비되게 식습관을 하는데 그거를 흡입을 해서 그냥 1차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시 또 지방이 달라붙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습관으로 다져놔야지. 그러니까 습관으로 바꾸면 좋은 게 그냥 나는 살아갔을 뿐인데 그냥 점점 날씬해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몸으로 체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리와 마음에 대해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거를 습관으로 어떤 것들을 습관으로 만들면 좋을지 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파트도 이렇게 약간 게임 컨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텝 1, 이제 스테이지 1은 살 빠지는 원리 이렇게 살 빠지는 원리 스테이지가 있고 이거 스테이지 깨면은 캐릭터도 나와요. 예, 재밌게 했네. 캐릭터도 나와가지고 여기에도 예. 그래서 살 빠지는 원리를 깨면은 예. 이렇게 뇌가 납득하는 뇌가 나와가지고 이제 납득이 갔어. 이제는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첫 스테이지가 끝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면은 살 빠지는 마음이 원래는 오늘 살 뺄 기분 아니야 이랬던 거에서 이제 감정들을 이해를 하고 이거를 조금 행동을 하는 걸로 좀 좋게 바꾸면은 나 이제 살 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바뀌게 하는 게 이제 요 스테이지 요 챕터의 이제 주제고요. 살 빠지는 습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했다 말았다 하는 이렇게 느긋한 이제 습관이를 이게 사실 종결자예요.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습관이란 게 굉장히 쉽게 설명하면은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습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 빠지는 습관들이 무엇이 있고 왜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그걸 어떻게 습관으로 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책에서 좀 다뤄보았습니다. 그 제니칼인가 뭐 이 새파란 약 네, 그거 기름을 빼는 네, 그거에 대해서도 그게 좋은 건가요? 뭐 괜찮아요? 아니면 근데 그게 이제 문제 있어요? 제니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흡수를 이제 장에서 이제 지방이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다 변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약인데 이제 그거는 사실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저지방 시기를 한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저지방 시기를 한 거. 이제 그냥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좀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뭐 포만감이나 그런 건 좀 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지방 시기인 건데 아까 전에 인슐린이 저장을 하게 만드는 이제 대사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장하기 모드인 인슐린을 많이 자극하는 이제 영양 성분은 아니에요. 당질, 그러니까 탄수화물, 그러니까 탄수화물에서 섬유질을 제외한 탄수화물 부분인 당질이 사실 인슐린 분비를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하는데 사실 지방을 좀 덜 먹게 만드는 효과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연구 결과가 값이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제일 안전한 의약품이긴 하거든요. 근데 효과가 많이 좋지가 않아서 1, 2년 동안 이제 가짜 약, 그러니까 약간 대조군으로 놓는 가짜 약을 먹었던 그룹에 비해서 1년 동안 실험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2.7kg에서 3kg 정도만 더 감량을 했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3kg를 그 이제 약을 비싼 약 먹어가면서 했는데 3kg 정도만 빠진 거예요. 근데 1년에 3kg는 이거는 약을 먹은 것과 안 먹은 것과 엄청나게 막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니칼 그러니까 지방 흡수를 억제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 좀 안전하게 쓸 수는 있어요. 예. 오늘 뭐 첫술에 배부르랴, 그죠? 오늘 열심히 말씀해 주셨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선생님이 자, 우리 그 여성들이 어떻게 살을 빼야 하는지, 살 빠지는 습관에다가 약사로서 다양한 조언을, 그죠? 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 30kg 빼본 약사 김예진 선생님의 새로운 신간 소식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네.